한성그룹 최종 면접장. 아버지가 평생 몸담았던 회사. 꼭 들어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정민아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순간 미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도현. 이럴 수가. 7년 전 자신을 버리고 부잣집 딸과 결혼했던 전 연인. 그가 지금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곧 비웃는 듯한 미소와 함께 시작된 압박 면접.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 재미있다면 1번, 재미없다면 2번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더욱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 아파트, 오래된 벽지가 곳곳에 들떠 있고 창문 틈새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정민아는 어머니 이영순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미나의 나이는 34살, 어머니는 62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나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미나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바쁘게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시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죠. 미나의 작은 방 책상 한켠에는 낡고 빛바랜 사원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는 글씨와 함께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박혀 있는 그 사원증을 미나는 매일 아침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회사 나도 꼭 그곳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일하고 싶어요. 미나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사원증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지는 한성그룹에서 중요한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직책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던 분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죠. 미나에게 한성그룹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라 아버지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는 대학을 졸업한 뒤부터 줄곧 한성그룹 입사를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어 시험 점수를 올리고 자격증을 따고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며 스펙을 쌓았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공채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서류에서 떨어지거나 면접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틈틈이 자기 개발을 이어갔죠. 어머니 영수는 그런 미나를 바라보며 늘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다른 곳도 좋은 회사 많단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미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 꼭 한성그룹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일하셨던 그곳에서 저도 일하고 싶다고요. 영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식탁에 밥상을 차리며 책상 위의 사원증을 힐끗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무거운 비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나에게 아버지는 그저 성실하고 따뜻했던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미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성그룹 채용 공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었고 미나는 네 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꼭 붙을 거야. 미나는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분야는 구매팀이었습니다. 꼼꼼한 성격과 숫자에
강한 미나에게 잘 맞는 직무라고 판단했죠. 자기소개서 첫 문장에 미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성그룹에서 일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에게 한성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닌 꿈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밤새 자기소개서를 다듬고 이력서를 점검하고 예상 면접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아침 7시 미나는 지원서를 최종 제출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꼭 붙을게요. 약속할게요. 미나는 책상 위의 사원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2, 3주 후 미나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성그룹 서류 합격 통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서류 붙었어요. 드디어. 미나가 소리치자 부엌에 있던 영순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정말이니? 네. 일주일 뒤에 면접이래요. 영수는 미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나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면접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죠.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모의 면접을 연습하고 정장을 새로 맞췄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원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서 사원증을 유심히 바라보았죠.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 어떤 분이셨을까? 미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을 아꼈고 미나도 더 이상 묻지 못했죠. 그저 아버지가 한성그룹에서 일하셨고 성실한 분이셨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미나는 사원증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아버지가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담아서요. 면접장에서 긴장될 때마다 이걸 만지면 용기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면접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미나는 긴장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았죠.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그룹 본사는 서울 한복판에 우뚝 솟은 6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미나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도 계셨겠지. 매일 이 건물에 출근하셨겠지.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이미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자료를 보거나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미나도 자리에 앉아 마지막으로 예상 질문을 훑어보았습니다. 정민아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미나의 차례가 왔습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장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안 길게 놓인 테이블 너머로 4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 앉은 중년 남성이 온화한 미소로 미나를 맞이했죠. 안녕하세요, 지원자분. 편하게 앉으세요. 미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이미 땀이 배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죠. 그런데 면접관석을 훑어보던 미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멈췄습니다. 왼쪽 끝에 앉아 있는 남자. 미나의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도현. 7년 전 미나가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나 2년을 함께했던 그 사람. 하지만 도연은 졸업 직전 매몰차게 미나를 차버렸습니다. 미안해, 미나야. 넌 가진 게 없잖아. 난 그런 불안한 미래는 원하지 않아.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3달 뒤 부잣집 딸과 약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나는 그때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 도연이 지금 면접관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도 미나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죠. 아니, 어쩌면 비웃는 듯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미나는 가방 안쪽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원증이 손끝에 닿았고 그것만으로도 조금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안 돼. 미나는 속으로 다짐하며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면접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신경 쓰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정미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한성그룹을 꿈꿔왔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한성그룹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이곳에서 제 역량을 펼치고 싶다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오른쪽에 앉은 여성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성그룹에 계셨군요. 혹시 어느 부서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미나는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성 면접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셨군요. 힘드셨겠어요. 그때 도연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지원자분, 한성그룹은 감성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무 능력이 중요하죠. 구매팀에 지원하셨는데 만약 중요한 계약건이 틀어져서 회사에 큰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미나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 떨어뜨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미나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계약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실이 크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의 이름과 신뢰가 지켜집니다. 손실은 다시 만회할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하고 좋은 답변이네요.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그럼 만약 선배 직원과 업무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입인 당신이 옳다고 생각해도 선배가 다른 방식을 고집한다면요? 미나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배님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판단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견도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면서요. 결국 회사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면 직급과 관계없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른쪽 면접관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무 경험이 없으시지만 상황 판단력은 확실하십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나가 흔들리지 않자 더욱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경력도 없고 실무 경험도 없는 신입인데 우리가 당신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많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공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합니다. 저는 한성그룹에서 일하는 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시간이 지나면 쌓이지만 열정과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운데 면접관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도연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압박했습니다. 구매팀은 업무 강도가 높고 야근도 잦습니다. 계약 시즌에는 주말 출근도 해야 하고요. 버틸 수 있겠습니까? 미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해내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일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성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든 질문에 흔들림 없이 답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가운데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어요. 좋습니다. 도연만이 불편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면접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미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여성 면접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미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이곳에서 저도 당당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미나는 깊이 인사하고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떨렸죠. 미나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연 왜 하필 면접관이었을까? 7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예전에 미나를 떠날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죠. 미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떳떳하게 답변했어. 흔들리지 않았어. 일주일 후 미나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한성그룹 최종 합격 통보였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문자를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합격, 정말 합격이야. 미나는 거실로 뛰어나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한성그룹 붙었어요. 영수는 미나를 꼭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잘했다, 미나야. 정말 잘했어. 미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원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저도 그곳에 들어가요. 이제 아버지가 일하셨던 곳에서 저도 일할 수 있어요.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첫 출근 날 아침, 미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나도 한성그룹 직원이야. 잘할 수 있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유리 파티션으로 구분된 최신식 사무실, 은은한 커피 향과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미나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인사팀 직원을 따라 자신의 부서로 향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구매팀 배정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구매팀 사무실 앞에 섰을 때 미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정민아 씨 모시고 왔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걸어왔습니다. 미나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도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구매팀 팀장 박도연입니다. 도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정미나입니다. 도연은 미나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정미나 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옆자리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신입, 조심해. 도연 팀장 눈밖에 나면 오래 못 버티는 분위기야. 미나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미나의 책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입 회사는 시험 성적만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야. 알겠지?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나는 주먹을 꽉 쥐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견딜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첫날부터 미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검토, 거래처 정보 정리, 견적서, 비교 분석 등 신입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업무들이었죠.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은 선배들에게 물어보고 밤늦게까지 남아 공부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한성그룹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던 업무들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날이 갈수록 미나의 업무 능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씩 미나의 실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서는 베테랑 직원들보다도 뛰어난 면을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씨, 자료 정리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네요. 신입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셨던 이 회사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거든요. 어느 날 도연은 미나에게 중요한 기획안 작성을 맡겼습니다. 다음 주 임원 보고용 자료야. 협력업체 현황과 구매 개선 방안을 정리해. 제대로 못하면 팀 전체가 욕먹는다는 거 알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나는 밤낮 없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협력업체별 거래 현황부터 계약 조건 분석, 비용 절감 방안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미나는 완성된 기획안을 도연에게 제출했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훑어보더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것이 도연이 미나에게 해준 유일한 칭찬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중요한 임원 보고가 열렸습니다. 한성그룹의 주요 임원들뿐 아니라 다른 팀장들도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커다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은 미나가 준비한 기획안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치밀한 분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분기 구매 전략의 핵심은 협력업체 다각화입니다. 기존 소수 업체 의존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새로운 파트너들과의 계약을 통해 구매 비용을 15%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연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상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 아주 훌륭하군요. 수치와 분석이 정말 탄탄합니다. 전무도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획이라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다른 팀장들도 감탄했는데 일부는 이미 미나가 이 기획의 실제 주도자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구매 부문장이 물었습니다. 도연 팀장, 이 기획안은 혼자 작성한 건가요?
도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팀원 중에 특히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있다면?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흘끗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팀장들은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도연 팀에서 나오는 자료들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것을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은근히 미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나야, 이번 기획안 정말 대단하더라. 임원들 반응 봤지? 신입이 이런 품질로 일한다고? 정말 놀랍다. 미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원래 임원 보고는 팀장이 하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직접 인정받는 날이 오겠지. 그날 저녁 도연은 회의실을 나서며 속으로 씁쓸히 중얼거렸습니다. 미나 신입인데도 꽤 좋은 기획력이군. 팀원들이나 다른 팀장들 눈길이 점점 쏠리고 있어. 이대로 인정받게 둘 수는 없어. 미나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만든 자료로 임원 보고를 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 우리 미나가 정말 대단하구나. 아직 제 이름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는 당당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딸의 당찬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야, 천천히 해.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인정받게 되어 있어. 미나의 실력이 회사 전체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그 임원 보고 이후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다른 부서 직원들이 미나를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신입이 그 유명한 보고서 만든 사람이래. 도연 팀장 밑에 있는 그 여자 직원 말이야. 미나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과 동시에 부담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냥 신입사원이 아니라 관심받는 존재가 된 거였으니까요. 며칠 후 구매부문장이 직접 미나를 불렀습니다. 미나 씨, 잠깐 시간 있나요? 네, 부문장님. 미나는 긴장하며 부문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부문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이전에 구매 업무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입사 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그럼 더 놀랍네요. 신입이 이 정도 분석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부문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직접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도연 팀장과 상의해서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문장과의 대화를 지켜본 도연은 차갑게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신입 부문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앞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기본기부터 제대로 익혀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 도연의 견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나가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던 도연은 은근히 미나의 업무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약서들 전부 검토해서 내일까지 보고서로 만들어. 이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프로 정리해. 협력업체 현황 다시 조사해서 업데이트해. 하루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업무였지만 미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완벽하게 처리해냈거든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도연 팀장이 요즘 업무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배우는 단계니까요. 미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로는 도연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압박해서 실수를 유도하려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꼼꼼하게 일했습니다. 실수할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몇 번씩 검토하고 또 검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팀장들이 미나에게 직접 조언을 구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영업팀장이 미나를 찾아왔습니다. 미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팀 계약서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구매팀에서 검토해달라고 부문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미나는 영업팀의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 조건, 품질 기준 등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조건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회사에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영업팀장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찾아내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미나가 계약서 검토에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회사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러 부서에서 미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미나 씨, 저희 광고 업체 계약 조건 좀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재무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계 감사 관련해서 구매 쪽 자료가 필요한데 미나 씨가 정리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서요. 미나의 하루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자신의 본래 업무 외에도 다른 부서들의 요청까지 처리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미나는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요즘 정말 바쁘겠다.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찾잖아. 맞아, 신입인데 이렇게 바쁜 사람 처음 봐. 실력 있으니까 다들 찾는 거지. 미나는 뿌듯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경험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도연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미나가 주목받을수록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다른 부서 팀장들이 미나를 직접 찾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이 미나를 불렀습니다. 신입, 요즘 다른 부서 일까지 하느라 본업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제 업무는 항상 정시에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입이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실수하기 쉬워. 앞으로는 다른 부서 요청은 나한테 먼저 상의하고 하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을 견제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간 미나는 어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요즘 다른 부서에서도 저를 많이 찾아요.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래, 우리 미나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하지만 팀장님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영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실력 있는 사람을 시샘하는 건 어디에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한다면 결국 인정받게 될 거야. 네, 엄마. 아버지도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었어. 미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원증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을 거예요. 미나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자 도연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7년 전 자신이 차갑게 버렸던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주목받는 것이 기분 나빴거든요. 특히 부문장이 미나를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짜증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출근했을 때 도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나, 중요한 하청 계약건이 올라왔어. 내가 담당해봐. 네, 알겠습니다. 도연이 건넨 파일을 받아든 미나는 꼼꼼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금액만 해도 1,500억 원이 넘는 중요한 건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검토하고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내일 아침에 임원진에게 보고해야 하니까 실수 없이 해. 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미나는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계약 조건부터 업체 현황, 가격 조건까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작업한 결과 완벽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오후 5시 미나는 완성된 자료를 도연에게 제출했습니다. 팀장님, 계약서 검토 완료했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제출할게. 도연은 자료를 받아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미나의 작업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퇴근한 후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미나가 작성한 계약서를 다시 열어보더니 몇 가지 조항을 슬그머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조건보다 특정 업체에게 훨씬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면서 마치 미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작성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수정된 계약서를 임원진에게 제출했습니다. 임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민아 씨, 잠시 감사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미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감사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민아 씨, 앉으세요. 감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출하신 하청 계약서 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계약서 일부 조항이 조작된 흔적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게만 과도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더군요. 미나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런 조건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원본 그대로 정리해서 제출했어요. 하지만 시스템에 올라간 최종본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 계약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뻔했어요. 감사팀장은 화면에 계약서를 띄워 보여주었습니다. 분명히 미나가 작성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여러 조항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작업을 수정한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원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미나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원본 파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수정된 버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원본을 저장했는데 그 순간 미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말이에요. 임원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미나는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여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도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문장이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 이번 계약서 조작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원본 그대로 작성해서 팀장님께 제출했어요. 그러자 도연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신입이라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다 보니 조건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팀장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미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성장하는 과정이야.
변명보다는 반성이 중요하지. 도연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실수로 치부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다행히 계약 체결 전에 발견되어 큰 손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미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증거도 없고 팀장인 도연이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분위기는 미나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나가 실수했다는데? 신입인데 너무 큰 일을 맡겼나? 요즘 너무 주목받더니 방심한 건 아닐까?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나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전략기획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신입 지난번에도 꼼꼼하던데 정말 저런 실수를 했을까? 하지만 그런 의구심을 표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미나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을 텐데 이제는 함께 앉기가 어색했습니다. 미나야, 괜찮아? 같은 팀 선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선배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미나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게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미나는 아버지의 사원증을 손에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분명 누군가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혹시 도현, 내가 그런 건가?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어. 어머니는 풀이 죽은 딸의 모습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회사 일로 좀 힘들었어요.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미나는 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누명 이후 미나의 일상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팀 안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조차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신입, 이번 건으로 많이 배웠겠지? 회사는 책임이 무겁다는 걸 명심해. 미나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론 순순히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 마음속은 달랐습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언젠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며칠 후 미나는 다시 그 계약 파일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제출했던 원본에는 없던 수정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에 기록된 수정 시간은 자신이 제출한 뒤 몇 시간 후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내가 한 게 아니었어. 누군가 뒤에서 고의로 손을 댄 거야. 미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시스템에는 모든 문서 수정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파일을 수정했는지 추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보에 접근하려면 더 높은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미나는 서류철을 꺼내어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처리했던 계약서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며 패턴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바뀐 시점, 수정된 항목, 그리고 그때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점들이 머릿속에서 서서히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수정된 계약들이 모두 같은 시간대에 이뤄졌네. 그리고 그때마다 미나는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신이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팀장이 야근하는 건 흔한 일이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도연이 오기 전에 자신의 컴퓨터를 자세히 살펴보려 했거든요. 혹시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이 있을까? 미나는 삭제된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봤습니다. 다행히 며칠 전 작업했던 원본 파일의 일부가 복구되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제로 작성했던 내용과 최종 제출본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네. 하지만 미나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권력도 있는 팀장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미나는 전산팀에 있는 대학 선배를 찾아갔습니다. 선배,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상담 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문서 수정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반 직원은 제한이 있지만 자신이 작업한 파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해.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네,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선배는 미나에게 시스템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미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작업 기록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작업한 파일이 제출 후에도 여러 번 수정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정 시간과 도연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미나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몇 달간의 계약서들을 모두 점검하며 비슷한 패턴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건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으로 수정된 계약들, 그리고 그 업체들과 도연 사이의 연결고리까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체계적으로 이뤄진 일이네. 하지만 미나는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는 우연히 도연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계약도 잘 처리됐습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서 뭔가 수상한 뉘앙스를 느낀 미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시 뭔가 있구나. 그날 밤 미나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물증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근거들이었습니다. 미나는 두 손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부족하지만 실마리는 잡았다. 더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사무실 불빛 아래 미나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누명을 썼을 때의 당황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치밀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나는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뒤에서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동료들은 미나가 예전보다 조용해졌다고 느꼈지만 누명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나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이제 내 차례야. 미나는 마침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각오로 말이에요. 집에 돌아간 미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요. 미나야,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런 일들을 겪으셨을까요? 영수는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딸을 격려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시겠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한성그룹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은 구매팀 계약 조작 및 금전 수수 의혹이었습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 도현 팀장과 관련된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거든요. 회의실에는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감사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회사 신뢰에 치명적인 사안입니다. 따라서 도현 팀장과 해당 계약건을 맡았던 신입사원을 모두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미나가 들어섰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놀라움으로 쏠렸습니다. 신입을 회의에 불러 한 임원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팀장이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소명 없이는 진실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미나는 침착하게 자료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원본과 회사 서버의 남은 파일의 저장 시각이 다릅니다. 제출 이후 누군가가 고쳤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받아쳤습니다. 신입이 가져온 자료로 나를 몰아붙이려는 건가? 관리 과정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지. 그러자 감사팀장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도현 팀장, 단순한 실수라면 증명할 방법이 있겠죠. 결백하시다면 지금 즉시 본인 통장을 열람해 주십시오. 도현이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흐르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지금 바로 열람하십시오. 숨길 것이 없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도현은 땀을 닦으며 억지로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기존 계약업체 이름 옆으로 큼지막하게 찍힌 입금 기록. 그 외에도 다른 업체들로부터 들어온 돈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기존 계약업체에서 직접 돈이 들어왔군. 한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거래 대가로 받은 불법 금품 아닌가. 다른 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일시적으로 빌린 돈일 뿐. 그러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그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부회장이 미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잠깐 저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부회장은 오랜 기억을 더듬으며 미나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정미나입니다. 아버지 성함은? 미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우진입니다. 순간 부회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다른 임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미나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우진 사장님의 따님인가?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부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다마다. 정우진 사장님은 이 한성그룹의 창업주셨네.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창업주 저희 아버지가요? 그렇다네. 25년 전 사장님께서 이 회사를 세우시고 탄탄한 기반을 다져주셨지. 회사가 막 성장 궤도에 오를 무렵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를 거야. 부회장은 미나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마지막으로 본 건 자네가 6살 때였네. 사장님 사무실에 놀러 왔었지. 그때 그 밝던 눈빛을 어찌 잊겠는가. 미나는 어렴풋이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큰 회사 건물에 들어갔던 날 많은 어른들이 아버지에게 인사하던 모습. 그때 아버지가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네. 정우진 사장님은 뛰어난 통찰력과 언변으로 이 회사를 이끄셨어. 오늘 회의에서 자네가 보여준 논리적인 분석력과 당당한 태도를 보니 사장님이 떠올랐네. 아버님을 꼭 닮았구나.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 줄만 알았어요. 사모님께서 조용히 키우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나 보네. 자네는 아버님의 뛰어난 자질을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가 빠지며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맸습니다. 마치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7년 전 가진 게 없다며 차갑게 버렸던 그 여자가 바로 이 회사를 세운 창업주의 딸이었다는 사실. 자신이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신입이 실은 한성그룹의 뿌리였다는 충격.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회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팀장,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회장은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나, 오늘 자네가 보여준 용기와 정직함은 정우진 사장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가치라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기에 감사합니다.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미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 회의실 전체를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고 회의실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억울한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전체에 감사 결과가 공지되었습니다. 감사팀 발표문이 전 직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도연 팀장이 기존 계약업체들로부터 몰래 받아 챙긴 금액은 총 8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모두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자까지 합산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부분까지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연 팀장은 즉시 해임 조치됩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회사도 이제 좀 투명해지겠네. 미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터널 같은 억울함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부회장이 미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미나, 잠깐 시간 있나? 네, 부회장님. 부회장 사무실은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부회장은 창가에 서서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이 회사를 세우실 때 바로 이 자리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곤 하셨네. 언젠가 이 도시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지. 미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셨군요. 그래. 그리고 그 꿈을 이루셨어. 지금의 한성그룹이 바로 자네 아버지의 땀과 열정이 만든 결과라네. 부회장은 미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아버지의 정직함과 용기를 물려받았어. 앞으로 이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해줄 거라 믿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싶은 게 있네. 자네 어머니 말일세. 미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요? 사모님은 자네를 겸손하게 키우고 싶으셨던 거야. 창업주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네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씀하지 않으신 거지. 그만큼 자네를 사랑하셨다는 뜻이네.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영수는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나야, 알게 됐구나. 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영수는 딸을 안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어. 창업주의 딸이라는 타이틀이 내 인생을 규정하길 원치 않았거든. 하지만 미나야, 내가 스스로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랐어.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길 원했단다. 미나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2, 3주가 지났습니다.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고 미나는 새로운 팀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전략기획팀이었습니다. 구매부문장이 직접 추천했고 회장도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미나 씨의 분석력과 정직함은 전략기획팀에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새로운 팀에서 미나는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동료들은 미나를 존중했고 미나 역시 겸손하게 배우며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날 미나는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도연과 마주쳤습니다. 해고된 후 짐을 정리하러 온 듯 했습니다. 도연은 미나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미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다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아버지의 오래된 사원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사원증 위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그 사원증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직장인의 신분증이 아니라 한성그룹을 세운 창업주의 증표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당신이 세운 이 자리에서 제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작은 방 안은 고요했지만 미나의 눈빛에는 한층 단단한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미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겠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고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미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나는 집중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미나의 책상을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미나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당당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인 모습으로 말이에요. 이제 미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정미나 그 자체로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었다면 1번, 아니었다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